네, 안녕하셨습니까? 내 인생 업사이클링이란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 김효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느티나무와 소나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대마다 대접이 달라진 나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나무에 대한 생각은 계속 달라져 왔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에 주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들의 소위 그 구목을 한번 조사를 해보게 되면 재밌게도 소나무와 은행나무를 구목으로 택하고 있는 곳이 각각 7개 구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가 6개 구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많은 자치구들이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 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어떤 품성들을 그 구정을 펼치는 데에 담고 싶은 마음들이 여기에 하나에 담겨져서 어떤 의미에서는 각 나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의인화하고 절대화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자치구 나무들이 정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먼저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나무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나무 종류 하게 되면 나만에 약 700여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나무는 100종 남짓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소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꼽히는 것이 소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가장 흔한 나무 하게 되면 이 참나무가 되겠습니다. 진짜 나무라고 하는 참나무고요. 실제로 나무의 속성으로 얘기할 때 가장 단단하고 오래가는 나무는 느티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역사적으로 이 화석나무라고 불리울 정도로 우리 지구의 역사에 따라서 가장 오래 연속하고 있는 나무는 은행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로 이 나무의 속성을 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특정 나무를 어떤 의미에서 선호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소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애국가 가사에도 남산 위에서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설이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라고 하는 이 가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산 위에 나무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참나무인 신갈나무가 제일 많고 밭배나무, 그리고 실제로 이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10%가 되지 않는 데에 불해서 남산하게 되면 소나무가 하나의 상징적인 나무고, 이 애국가 가사처럼 이 소나무의 어떤 강건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소나무를 하나의 애국주의와 동일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 소나무는 조선시대에는 황장목이라고 해서 이 임금의 시신을 담는 관인 이 제궁의 용도로 쓰여졌던 것이 바로 이 소나무였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나무다라고 하는 속성을 갖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소나무를 귀히 여겨왔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 민족의 소나무 사랑을 어떤 의미에서 가슴 아파했던 일본에 대한 어떤 철저한 이 보복과 증오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 또한 이 소나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소나무 숲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훼손된 나무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랬을 때 야,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소나무,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 바로 이 송진 채취를 한 거는 일제의 바로 이런 자원 침탈의 결과였고, 이것 자체가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었다. 그래서 이런 흔적, 상처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애국심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1940년대 말에 이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에게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연료였었던 거죠. 결국 이 연료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점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확전을 통해서 그들은 연료를 구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각 지역에서 국내의 경우는 지역별로 이 송지를 할당을 해가지고 강제 채취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송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얻을 수 있는 양 자체도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전투기와 같은 이 무기의 고성능 엔진에 쓰여지는 기름으로는 품질 자체도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송진을 채취하도록 강요했던 것이 바로 이 송진을 짜면 기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흔적들을, 피해목들의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상당한 숫자의 이런 피해목들을 지금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전쟁 막바지로서로 더욱 많은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겠고,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노송의 상처를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결국 당시의 일제 수탈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제 수탈 이후에 최근까지도 우리 손으로 송진을 채취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이 송진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석유를 대체하는 용도로만 쓰여졌던 것이 아니라 가솔린 대형의 테라핀유를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이 송진이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송진 채취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업 연료로 100여 가지 용도로 이 송진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소나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리가 이런 애국주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채취했었던 것조차도 이런 일제의 식민지 수탈로 이렇게 연결하는 너무 과도한 애국주의가 소나무에 우리에게 좀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양수에 속하는데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나무를 베인 곳이나 화전이나 산불 일어난 곳에 이 소나무가 잘 자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나 이 참나무 같은 화렵수가 함께 자라게 되면 결국 소나무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비해서 우리가 또 좋아하는 느티나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단군 신화 속에서 보게 되면 이 환웅이 하늘나라에서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의 신시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단수에서 이 단수는 어떤 나무일까라고 하는 논의들이 그동안 많이 왔었는데, 흔히 단이라고 하는 한자에 집착을 해서 이것이 박달나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나무는 특정한 나무가 아니라 단나무, 당나무, 즉 당산나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당산나무의 대부분 느티나무였다는 점에서 결국 신단수의 바로 이 나무는 느티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마을의 수호목인 이 당산나무와 당집에는 꼭 이 느티나무가 있게 마련이었던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조선 이전의 나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 느티나무 문화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자나무의 대부분이 바로 이 느티나무인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목재로서도 느티나무는 소나무보다 훨씬 우수해서 건물 기둥으로서의 수명도 3배 이상 길고 나무결이나 다듬기도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목조 건축물은 다 이 느티나무로 축조되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려 말에 느티나무 숲이 남벌되게 되면서 기둥으로 쓸만한 나무가 남아나지 않았다는 점이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에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소나무로 점차 대체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소나무가 느티나무보다 훨씬 우수해서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 느티나무가 주를 이룬 건축자재였다면,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소나무가 주를 이루게 되었고, 이는 바로 소나무가 쓸만한 나무로는 소나무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조사당, 수덕사 대웅전, 강릉 이명관의 산문 등 바로 이 고려시대의 중물들은
예외 없이 느티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건축 자재로서의 그런 수명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어서 우리는 이 참나무는 너무 흔한 나무라서 우리가 이렇게 귀중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가 쉬운데요. 사실 참나무는 말 그대로 진짜 나무로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고 한반도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숯등을 제조하는데도 바로 이 참나무가 쓰여지고 있고요. 종류도 대단히 많아서 기본적으로 크게 6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이 철을 녹이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숯인데 이 숯을 만드는 것이 바로 참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나무의 화력, 이 숯의 화력이 있어야 철을 녹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 신라가 멸망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 숯을 가지고 밥을 만들어 쓰고 결국 기와를 굽는 데 쓰다 보니까 결국 자원 낭비로 경주 부근의 숲이 급격하게 파괴되었고 이는 곧 쇠를 재련하기 위한 숯을 만들 수 있는 참나무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신라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은행나무를 보게 되면 은행나무는 공자님이 여셨던 행단으로부터 이어져 와서 오늘날의 성균관이라든지 서원에는 꼭 은행나무가 있게 마련인데 실제로 이 행단에서의 행자는 우리나라의 은행이 아니라 여기는 살구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씨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살구나무가 아닌 은행나무를 결국 이렇게 강학을 하고 있는 학교 공간에 꼭 심어야 되는 나무처럼 여기 왔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오래가는 나무이다 보니까 은행나무에 대한 선호도가 그만큼 높아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나무는 각각의 속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나무들이 선호해졌고 혹은 어쩔 수 없이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민족 자체가 정말 나무를 사랑하는 민족이었고 나무에다가 문화를 새긴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팔만대장경이라든지 목판 인쇄물이었던 무주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나무 자체를 의인화하고 절대화하는 이런 우리 문화를 가져왔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나무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졌던 것이지 결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속성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나무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들도 좀 바꿀 시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오늘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느티나무와 소나무라고 해서 남산에는 소나무만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조기와 북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